2022년 2월 20일입니다. 2월 달도 벌써 20일이나 3분의 2가 지나갔네요. 오미크론의 위세가 대단하네요. 10만 명. 저도 이제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 확진돼 갖고 제가 검사 키트를 해서 음성 나왔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해야죠. 2번 정도 해서 음성 나오면 그게 사실 60%도 안 되는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심하는 길밖에. 그렇다고 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방역을 강화한 것이 글쎄 이게 약점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역학조사관을 사칭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전화 금융사기 이런 범죄자도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이렇게 힘든데 범죄자들은 엎어진 놈 밟고 지나가는 게 범죄자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엎어진 놈 밟고 지나가고 쓰러진 놈 패고 도망가고 그게 범죄자들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하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이 전화금융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전화를 걸어갖고 어떤 식당이나 자영업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인데 당신이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으니까 지원금 보내줄 테니까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SNS로 보내라, 카톡으로 보내라 이런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힘들고 또 요즘 역학조사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조사하는가 보다 해갖고 하니까 진짜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낸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이런 데를 보고 카드를 만들거나 도용하고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청 가짜 사이트를 보내거나 애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해서 유도하거나 별의별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일단 좀 이상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가 미심쩍은 문자는 그냥 지우시고요. 뭔가 전화가 와서 무슨 관공서나 공무원이 나오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끊으시고요. 경찰,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질병관리청, 은행 등 어떤 정부나 금융기관도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선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필요해서 다른 쪽을 전화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걸 하지만은 임의로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뭘 요구하려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같은 걸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노출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여러분 요즘 하도 회사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심리검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MBTI를 요구하는 이런 거죠. 수협이라는 이제 공기업이죠. 이게 공기업 맞을걸요? 예. 수협, 수산업협동조합이겠죠. 신입공채에서 MBTI를 요구하는 겁니다. MBTI는 아시다시피 16개로 이제 해서 유형으로 나누죠. 인간의 성격을.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MMPI나 이런 어떤 심리검사 같은 종합검사들, PIA 같은 이런 형태가 있을 뿐이지 MBTI는 아주 그걸 단순하게 유형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이 16가지 유형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게 있던 SH 수협은행 같은 데서 입사 지원서에 자신의 MBTI를 기재하도록 했다.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16가지 유형.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뭐 MBTI 물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유형입니다.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협 같은 데서 요구를 하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써야 되나? 자기가 이제 뭐 MBTI 이렇게 검사해 보지 않겠습니까? 개인권 MBTI는 자기가 그냥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수협에서 요구하는 MBTI 유형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특정한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뭐 이른바 가장 좋은 뭐 ISFP, 뭐 ESFG 같은 약간 좀 내향적이고 뭐 감각적이고 이런 실제로 이제 돈을 다루거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격 유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그 MBTI가 자기가 이걸 검사했는데 그 유형이어 갖고 내가 썼는데 그 수협은행에서 이 사람이 MBTI가 우리랑 안 맞아 떨어뜨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정확히 스스로 그 이 수협은행 같은 데서 MBTI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지들이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 MBTI 유형이 뭐야? 라고 묻고 그냥 그걸 가지고 써서 그러면은 수협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수협이 이걸 원하는 거라면 그 유형으로 다 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걸 채용 절차 하나로 하는 건 부적절한 건데 사실 뭐 수협이 그렇게 한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MBTI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MBTI를 한번 써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뭐 서술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직무 연관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사실 좀 찜찜하죠. 이게 점수 아주 약간의 그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이제 좌지우지 되는데 민감합니다. 이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그래도 사실은 MBTI는 이런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채용 이런 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걸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려면 완전히 전문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든가 그리고 특정한 심리 유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꼭 그 회사에 안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회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고객을 뭐 응대하는 것이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회사의 업무라는 게 감각적일 수도 있고 판단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직관적일 수도 있고 계산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 쪽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유형을 16가지로 만으로 구분하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별의별 게 다 이런 짓을 하네요. 너무나도 과몰입이 심한 거죠. 어쨌든 그래도 잘 피해 다니십시오. 경찰 관련된 바보 같은 경찰이 하나 있네요.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무능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어떤 남성이 어떤 남성한테 끝없이 이제 단톡방으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초대하면서 개인 음란 사진을 보냅니다. 그 단톡방으로 초대한 다음에 음란 사진을 보냅니다. 이상한 놈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건 괴롭힘인 거죠. 사이버상으로. 계속 근데 사실
한 4년 전에 그냥 업무상으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니 4년 전에 한번 만났는데 뭐 무슨 뭐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범인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 이런 성적인 괴롭힘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대화방을 나왔어요. 근데 또 보냈어요. 이게 이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갖고 이 고소를 한 거, 쉽게 말하면 고소를 한 거죠. 이것은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특례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익명조사를 할 수 있고, 근데 갑자기 그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아니 당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고소한 걸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제 그 가해자는 왜 날 신고했느냐? 신고를 알고 있다. 막 항의를 한 거죠. 했더니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경찰이 전화번호 알려준 거예요. 피해자한테, 가해자한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을 봤나 이 경찰.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담당 경찰관한테 따진 거죠. 이거 당신 보내준 거 맞아? 근데 수사 관행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내준 거 맞는다는 거죠. 그 뒤로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피해자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했는데 수사 관행이라면서 뭐 거절, 경찰청 감찰 인권 담당 부서도 전화 연결 안 되고 거절, 안 된 거죠. 아예 전화를 안 받은 거죠. 전화를 받았어도 연결시켜 주지 않은 거예요. 이 경찰 애들이 참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이런 걸 또 제가 문제 제기하면 또 저 욕하겠죠. 어떤 또라이 새끼들이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바꿔야 되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즉, 그 수사관이 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가해자한테 가르쳐 준 것도 잘못되고, 그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징계를 받든 처벌을 받든, 그리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은 수사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엎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라이 새끼들인 거죠. 아니,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법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근데 수사 관행이라고.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뻔히 알겠죠. 왜냐하면 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애들이 당연히 그 상황을 담당자한테 확인했겠죠. 그런데 확인했는데 걔가 반발을 했겠죠. 아니 뭐 내가 좀 실수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수사관한테 징계라든가 뭘 하진도 못하고 등신같이 그냥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한테 역으로 무마시키려고 노력했겠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방청, 경찰청 다. 근데 뒤늦게 문제가 되고 막 이 청와대 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민원 넣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전남 경찰청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겨우 감찰하겠다 하고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바보들입니다. 참 무능하다.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를 것 같습니까? 금방 전화 한 번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비 전화 한 번만 하면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뭐 감찰에 착수했다. 아이고 참 한심한 인간들. 공무원의 공무원이라고 경찰 공무원이라고 월급 받는 게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해당 경찰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년째 알았던 사이로 결국은 나중에 사진, 영상, 전송 증거들을 조사할 때 분명히 알 것 아니냐.
그래서 담당 경찰관이 이름 알려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 얘기냐? 이 경찰이 범인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실제로는 이 피해자의 얘기는 그게 아니라, 가해자를 한 번만 받고 명함만 받아서 했을 뿐 전 연락처를 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얘기는 수사관이 가해자 얘기만 듣고, 가해자 얘기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 나 걔한테 합의 좀 하려고 하니까 연락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러게 애가 그냥 들어보니까 그래,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건 가해자 얘기죠. 가해자가 사실 제가 이렇게 알았던 사이고, 그래서 내가 호감이 있어갖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 피해자는 몰랐던 사이예요. 순전히 가해자의 언어, 가해자의 논리대로 수사관이 놀아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뻔히 담당 경찰관, 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 이게 경찰들의 수준 낮은 인식이라는 겁니다. 즉, 가해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 보통 이런 성범죄 사건은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합의하고 마십시오. 그냥 대충 이렇게. 그것도 남자가 남자한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 성추행 같은 경우 대충 합의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던 관행. 그리고 무능, 하기 싫고 수사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대충 가해자한테 피해자 연락처 알려줘갖고,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그러면 피해자도 귀찮고 막 더 괴롭힘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합의하고 마는,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서 빠진 건 누굽니까? 피해자죠. 그럼 이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한테 전화해갖고 확인해야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확인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가해자한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법적으로도 이렇게 원칙상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정식대로 조사를 했어야죠. 원칙대로. 이 참 무능하고 참 이런 경찰들이 있으니 참 답답한 겁니다. 결국은 문제는 이제 여기서도 문제지만 청문감사관실 애들도 지금 이거 징계를 받아야 되고, 경찰청에 전화 안 받은 놈들은 또 뭡니까? 경찰청, 감찰, 인권부서 애들도 전화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제 이 피해자가 감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건 뭘까요?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업무도 아니고 우리 업무 아닙니다. 그럼 감찰부서는 왜 있습니까? 경찰청 인권담당부서는 왜 있습니까?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만 득실득실한 게 이제 경찰청과 이런 청무감사, 감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이해도도 안 되는 애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게 이제 사건이 이렇게 많이 퍼지니까, 이렇게 공론화되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성폭력 특례법 상의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줘서 안 되는 건 뻔한 거고 명확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사건의 담당자를 교체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고 했는데 이 말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청문감사관실부터 시작해서 경찰청 감찰 인권담당 부서 전화 안 받은 애들, 이걸 뺑뺑이 돌리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 개선에 있는 애들 싹 다 징계를 해야죠. 걔들을 그냥 놔두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욕먹고 지들은 열심히 한다고 치지만 실제로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범죄 피해자들 가서 이 꼴을 당하니까 경찰을 믿습니까?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전남경찰의 어디인지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
전남경찰 얘기했으니까 경남경찰을 얘기하죠. 경남경찰은 또 이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감사원에서 2021년 작년 부산 경남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경남의 도내 한 경찰서 과장, 경정이죠. 애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3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1년 동안, 알게 된 대학 선배이자 업체 대표로부터 월 300만 원씩 3,6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간병휴직, 부인이 만판정을 받아서 간병휴직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휴직을 냈지만 실제로는 돈을 많이 받았어요. 왜 돈을 이렇게 받았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돈을 받을 때는. 근데 이걸 감사원에서 체크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 내부에서 감찰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웃기잖아요. 감사원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왜 정기감사를 하냐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매번 모든 지방경찰청을 다 감사하진 않는 거예요. 하필 거기 부산 경남경찰 감사가 된 거예요. 한 바퀴 삥 돌 땐 또 한참 걸리겠죠? 어쨌든 직위회의하고 조사 중이래요. 돈을 놔두면 안 되죠. 또 대학 선배이자 업체 대표한테 받으면 당연히 이건 뭘 바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엔 또 이런 황당한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 후배로부터 권유받아서 다단계 판매회사에 등록해서 무려 5,800, 한 3년 동안 5,800만 원. 2년 동안요. 2018년부터 20년까지니까. 지인, 친척, 경찰 동료까지 가입시키고 무려 경찰서 직원 14명을 다단계 판매 등록해서 거의 1억여 원 정도 지급받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은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경찰서의 다단계 판매 조직, 여러분 그 마스터라든가 이런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다단계 판매 조직이 사회 곳곳에 조이팔 같은 놈들이 파고 들어갔고, 경찰을 한번 다단계 판매 조직 팔면 얘들 다 그냥 완전히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거의 사이비 종교 조직 같은 건데, 그러면 경남경찰청에 그 감찰 애들은 뭐 했으며 관련된 애들은 뭐 해그냐 이 말이에요. 하등 이 내부 감시 체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무려 14명이나 경찰 주변에 있는, 자기도 이렇게 그쪽에서 프락션을 받은 거고 자기도 14명 정도를 등록시켜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또 퍼트린 다단계 판매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서민들의 피를 쪽쪽쪽 빠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경찰이?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다단계 판매 활동이라고 이렇게, 아이고 참. 근데 경남경찰청에서 하는 말이 참 가관입니다. 관련자에 대한 법령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복무점검, 겸직금지 대상 업종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요. 하여튼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찰서 수사관이 다단계 판매업자예요. 거기 조직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조이팔 같은 우리나라에 지금 막 암덩이처럼 돌아다니는 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개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경찰 내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갈 동안 경남경찰청의 감찰 부서는 뭐 했습니까? 뭐 했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새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경남 도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놈 둘은 아킬레스건 파열이라고 해서 60일간 병가를 얻은 후에 5일간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대요. 그리고 실제로는 병가 기간 중에 병원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파열이에요 하고 병원 안 다니고 놀다가
필리핀 여행 다녀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해외 나갈 때는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경찰 일할 때 외국에 나가려면 바로 신고가 돼야 하고 출입국 관리 기록 통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양산경찰서에서는 이제 건축물 공사, 부실공사 이후로 도로 침하로 해서 건축법 위반 고발된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당하게 증거 부족 해서 이제 뭡니까? 불송치 처리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뭐가 되냐? 이게 진짜 저거죠. 검경수사권 조정 중에서 일선 토호랑 그 수사경찰, 지역의 수사경찰이랑 이제 짜고 쳐갖고 돈 먹고 튀는. 뭐 고발 사건 담당자 배정을 또 누락시켜서 수사가 10개월 동안 늦게 된 거, 이건 고의적이죠. 네? 그럼 고발 사건이, 그럼 피해자는 어떠니까? 10개월 동안 이게 수사가 왜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이게 보니까 내가 담당을 배정을 누락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걸로 끝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도 않고 직결심판 청구를 누락하고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위반. 그러니까 지 멋대로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딴짓하고 돈 벌고,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민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는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인 게 다 감사원의 감사로 밝혀진 거예요. 내부 감찰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경찰청은 어떨까요? 다른 경찰청은 아예 자책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냥 봐주는 거 아닙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왜 내부 감시와 외부 감시가 촘촘하지 않으면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경찰의 꼴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지랄 하고 있는데도 제가 경찰 욕하고 그러면 저 나쁜 놈이라 그랬죠. 저 새끼 저 나쁜 놈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발 자신들의 얼굴 거울을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된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내사 활동을 하고 있는가? 비리 활동을 하고 있는가? 비리 감찰 활동을 하고 있는가? 곳곳에 썩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경찰 못 믿겠다가 아우성이고, 무능한 경찰들은 득실득실거리고, 비비고 정치권에 줄된 놈들이 승진하고, 진짜 일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경찰들은 다 어디 가서 찌그러져 있고,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이라면 시민들은 대한민국 경찰을 뭐로 보겠습니까? 아...